실종된 조윤아 양 가족의 차량이 완도 송곡항 인근 바다에서 인양됐습니다. 차량 안에는 조양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관광 유람선인 목포 사막도 크루즈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적자로 결국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유람선 사업자가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했기 때문인데 운항 재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상황에도 전지훈련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지훈련팀이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은 해남군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려 청자의 고장으로 알려진 강진에서 전통 장작 가마 재현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청자를 만들기 위해 가마에 불을 붙이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실종된 조윤아 양 일가족의 아우디 차량이 완도 송곡항 인근 바닷속에서 발견된 가운데 차량 안에서 조 양의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시신 3구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29일 낮 12시 20분쯤 바닷속에서 승용차 인양 작업을 마치고 차량 안에서 3구의 시신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습된 시신은 성인 남녀 2명과 어린이 1명인 만큼 조 양의 가족 구성원 수와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문 분석과 신분증 대조 등 유류품 분석을 진행하고 어린이는 지문 등록이 안 된 만큼 유전자 정보를 비교해 가족 관계를 규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양 당시 승용차의 변속기는 주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국민의힘의 반도체 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참여합니다. 김 지사는 최근 반도체 산업특위의 양향자 위원장에게 자문위원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전문가 추천을 고려했지만 본인이 참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범을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직접 들어가야 한다는 심정으로 여당의 반도체 특위 자문위원으로 들어간다고 덧붙였습니다. 8명의 사상자를 낸 여천 NCC 폭발 사고와 관련해 최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여천 NCC 전 공장 특별근로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1000여 건이 적발됐다며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위반으로 최고 책임자를 즉각 기소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솜방망이 처벌로 최고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줄 경우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다시 기업 살인에 면죄부를 준다면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전남의 노동자와 도민들이 함께하는 중대재해 전 책임자 처벌 투쟁을 대중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며 안전한 국가 산단과 지역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관광 유람선인 목포 사막도 크루즈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적자에 허덕이다 결국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유람선 사업자가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해 결국 배를 반납한 상태여서 운항이 재개될지도 불투명합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6월 첫 운항에 들어간 사막도 크루즈. 코로나19 여파에도 2년 넘게 버텼지만 결국 운항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이용객이 줄어 20억 원 규모의 적자가 누적됐기 때문입니다. 운영사 측은 밀린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포항에서 빌려온 유람선을 돌려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합니다. 이 코로나가 생겨갖고 이제 엄청 고통받아버렸죠. 그간에 간장도 올라갔지만 이제 용선료를 주사를 못 주니까 우리 해당이나 성향이나 강원에 붙여버리고 배가 가져가면서라고요. 목포시는 앞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부두 무상 이용을 조건으로 내걸고 유람선을 운영할 민간 사업자를 모집했습니다. 300명 넘게 수용할 수 있는 선박을 확보하는 게 조건입니다. 그러나 운영사 측은 임대료가 밀려 배를 반납했기 때문에 협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 협약 이행보증금 200만 원이 밀릴 정도로 경영 상태가 악화되면서 사업을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목포시는 다음 달까지 선박을 확보하지 못하면 실시 협약을 해지하거나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 나서겠다는 입장. 기존 사업자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운영을 포기하지 않고 버텼는데도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가격을 낮추든지 아니면 새로 사업자를 모집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 정확한 기준은 아직 없거든요. 코로나19 확산 시기와 맞물려 무리하게 추진된 목포의 유람선 사업. 사업을 재개하려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소비 심리가 2달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에 따르면 경제 상황에 대한 6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92.6으로 전월보다 9.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국내외 물가 상승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수입과 지출 등 주요 수치를 합산한 것으로 100을 넘으면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전남도가 코로나19 상황에도 전지훈련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여름과 올해 1분기 겨울까지 시군별 전지훈련 실적을 평가한 결과 이 기간 전남을 찾은 선수는 20만 3천여 명, 경제 유발 효과는 172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선수 9만 7천여 명이 전남을 찾아 전체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전지훈련팀이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은 해남으로 강진과 광양, 여수와 구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시대로 이어지는 10세기의 중국의 청자 제작 기술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지형과 기후에 맞는 전통 장작가마는 11세기에 완성됐는데요. 강진에서 1000년 전 전통 장작가마가 재현돼 청자 30여 점이 구워졌습니다. 전통가마 소성 현장에 서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m 길이의 청자 제작 가마입니다. 구조는 조금 변형됐지만 고려시대 청자를 굽는 방식 그대로 재현한 전통 장작 가마입니다. 가마 속 온도는 1300도. 하루하고도 반나절을 꼬박 지키고 서서 소나무 장작불을 지피고 자연바람으로 열을 식히면 마침내 푸른빛의 청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장작가마로 제작한 청자 작품의 성공률은 20% 수준. 제작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는 더 높습니다. 성공품이 10% 20%밖에 안 되니까 그만큼 가격이 높아야 되겠죠. 이틀 동안 불 떼고 동들의 모든 정성과 땀을 다해서 떼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가스가마나 전기가마에서 뭐 10만 원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잘 나온 것들은 100만 원 정도 합니다. 흙으로 빚은 전통 가마는 10번 사용하면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가마를 허물고 다시 지어서 이틀씩 불을 지피는 수고로움이 크지만 강진구는 40년째 전통 방식의 청자 제작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빚은 전통 가마가 있는 곳은 국내에서도 5곳 안팎. 아직까지 고려시대 수준의 자기를 재현해내지는 못하지만 선조들의 기법을 연구하면서 전통을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중국에서도 찬탄했을 정도의 그런 품질이 좋았던 청자를 만들었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제작을 했는지를 저희가 이제 화목가마 제작 과정을 통해서 계속 밝혀야 되는 사안이고요. 고려시대 왕실과 귀족을 위한 청자를 제작했던 강진 도요제. 1000년이 지나도록 선조들의 청자 제작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완도에서 실종된 조윤아 양의 가족이 송곡항 인근 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29일 끌어올린 차량 안에서는 가족 3명의 시신이 확인됐는데요. 가족의 비극에는 사업 실패가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윤아 양은 학교에서 밝은 아이였다고 하는데 올해 유독 체험학습 일수가 많았다고 합니다. 학교 측은 조 양이 예정된 날짜에 등교를 하지 않자 가정 방문 등을 거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신고 일주일 만에 차가운 바닷속에서 발견됐습니다. 주변의 조치가 조금 더 빨랐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짙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났다고 하지만 주변에 힘든 사람이 많습니다. 평소와 다른 사람들은 없는지 주변을 한번 둘러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장마가 시작되면서 습도까지 높아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곳곳에서 열대야로 잠 못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요. 이번 주 날씨 전망과 함께 장마철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한명주 목포 기상대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날씨를 보면 습하고 덥기까지 한데요. 장마가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전남 지역에는 아직까지 많은 비가 내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남 지역 날씨 상황 어떻습니까? 장마는 정체전선이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부터 다가와 우리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리고 중부지방으로 올라가는 것인데 올해의 특징은 장마가 시작하자마자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고 우리 지역은 적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29일, 30일에 비가 오겠으나 이번에도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고 우리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남 지역은 중부지방에 비해서 적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요. 이번 주 날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29일과 30일은 전라남도 서쪽으로 30에서 80mm, 동부 지역으로는 10에서 60mm 비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또다시 낮 기온이 30도가 넘은 덥고 후덥지근한 날씨가 주말과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네, 30일까지 내리는 비가 그치면 또 다음 주 초까지는 덥다고 하니까요. 도민분들께서는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장마 기간에 갑자기 강한 비가 내릴 때도 종종 있는데 이럴 때는 좀 당황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여름철 강한 비가 내린 것은 비구름이 급격히 발달하여 소나기가 내리는 것으로 통상 30분 내의 짧은 시간 동안 내리기 때문에 안전한 장소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운전 중이라면 앞이 갑자기 보이지 않아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서행하시고 더 좋은 것은 정차했다가 빗줄기가 가늘어지면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밖에도 장마철에 도민분들께서 어떤 점에 유의하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계곡이나 하천에서 야영을 자제해 주시고 특히 3, 4일 동안 많은 비가 내리면 비탈면 붕괴와 산사태에 대비하시고 농수로와 공사장은 비가 오기 전에 미리 대비하시며 비가 내리면 출입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상시보다 많은 양의 물이 흐르면 위험성은 3배, 4배가 증가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명주 목포 기상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국민의힘이 호남 민심을 자극하며 이른바 서진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전북 출신의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번째 호남 방문 행보를 이어갑니다. 조 의원은 30일 광주에서 방송 출연 일정을 소화한 뒤 곧바로 영광으로 이동해 6일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인을 만나 지역의 현안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조 의원은 전남 구례를 시작으로 목포와 신안, 순천과 광양, 전북 전주와 무주에 이어 광주와 영광까지 6월 들어서만 5번째 호남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현직 여수시 의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27일 밤 11시 10분쯤 웅천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접촉사고를 낸 시의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75%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대리기사를 호출해 귀가했지만 차를 옮겨달라는 전화를 받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